얘들아 진짜 얘들 너무 덥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결론만 빠이빠이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화학 결합을 하냐라고 했을 때 화학 결합하는 거에 답은 화학 결합을 하는 거에 답은 비활성 기체에 뭘 갖냐면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화학 결합하는 게 답이야. 왜냐면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비활성 기체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각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주기에 전자가 무슨 상태로 들어가 있는가? 전자가 최대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자가 최대로 꽉 차 있을 때가 뭐한 거다? 제일 안정한 전자 배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뭘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뭐한다? 갖는다? 이제 그 생각만 하고. 그럼 이제 그걸 갖기 위해서 자, 여기를 보시면 얘를 볼게요. 얘.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얘를 보면 일단 여기 지금 주기율표상으로 봤을 때 요 영역에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 영역에 표시한 애들이 자, 여기 다시 써보면 1족, 2족, 그다음에 13족, 그다음에 14, 15, 16, 17, 자, 18이 있는데 근데 저기 써 있는 이제 리튬부터 있으니까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선생님 지금 방학간한테 지금 우리 똑같은 말을 지금 오늘 한 10번은 하는 거야. 고장난 라디오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렇게 놓여 있는 애들이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지금 선생님 칠판에 쓴 이 금속이라는 애들이 얘는 저기 보면 제일 바깥에 몇 개 있으니까 하나 있고 얘는 제일 바깥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잖아. 그럼 얘는 하나 잃어버리고 얘는 몇 개 잃어버리면 얘는 두 개 잃어버리면 누구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얘가 돼. 헬륨. 바깥에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족하고 2족에 속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얘는 1 플러스 되고 얘는 2 플러스 되고. 얘는 1 플러스 되고 얘는 몇 플러스 되면 2 플러스 되면 얘는 1풀 2풀 되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얘는 3 플러스가 되면 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되면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된다? 얘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아까 설명했는데 전자를 잃는다 했는데 전자를 잃는 거의 주 목적이 전자를 뭐하면 잃으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니까 금속들은 지구상에 존재할 때 전자를 잃는 게 뭐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금속 예를 들면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있었을 때 질소, 산소, 플루오린인데 질소는 제일 바깥에 몇 개 있으니까 15족이니까 5개 있으니까 몇 개 없고 3개 없고 몇 개 없고 2개 없고 몇 개 얻으면 하나 얻으면 같은 주기에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잃고 얘는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얘는 전자를 얻게 되면 뭐가 된다?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전자 잃고 얘가 전자 얻어. 그럼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고 전기적인 뭐가 있어서 인력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봐야 될 게 만약 여기에 수소가 있었고
수소는 뭐야? 비금속이란 말이야. 근데 수소를 잘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수소가 있어요. 수소 있어, 수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수소 있어.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하고 요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가 요 궤도를 따라 돌고 요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쳐. 그리고 요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쳐. 그럼 얘는 갑자기 몇 개가 생긴 효과가 나요? 2개. 얘는 몇 개는? 2개. 그러면 둘 다 누구의 전자 매치가 된다? 헬륨의 전자 매치. 그러면 결국은 금속은 불가능한데 뭐 좀 이따 다 해보겠지만 비금속들이 이렇게 전자를 뭐하면 공유. 알았지?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뭐하면 전자를 공유하게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뭐가 될 수 있다?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분이 되지? 그래서 여기를 오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1조 원소는 하나, 2조 원소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13조 원소인 알루미늄 몇 개? 3개를 뭐 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옥텟 규칙이라는 건 나중에 뭐 화학할 때 본격적으로 할 때 얘기하겠지만 잃으면 뭐가 되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되는 게 이제 옥텟 규칙이에요. 그러면 15조 원소는 3개, 16조 원소는 2개, 17조 원소는 하나를 얻거나 다른 원자하고 뭐 하는 거야? 공유하면 또 뭐가 되냐면 옥텟 규칙.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 자, 빨리빨리 할게요. 너무 빨리 하나? 원래 이게 4시간 걸리거든? 졸업했는데 막 졸업 선물 이런 거 안 받냐? 졸업 선물 뭐 받기로 했어? 몰라요. 아이패드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다 있냐? 우리 무슨 있냐? 그래서 아이패드가 꼭 필요하니까 그 가면 대부분 아이패드가 되게 유용해요. 학원에서 매우 유용해. 학원에서 다 프린트 아이패드로 주는 거야. 아이패드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요번에는 어차피 뭐 만점 맞은 애들 다 공통점이 똑같은 문제인 거야.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푸는 게 공통점이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낱장의 준비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재미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리빨리 해서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마무리 할게요. 쌤 수지부터 가요. 응? 수지부터 가요. 수시 안 가는 거. 일요일날 가잖아요. 안 가. 되게 가고 싶은데 승민이가 간다고요. 안 가. 인사드리겠다 되게 그때.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 거기 가면 이제 저희 그만둬야지. 아, 원래 다 수학 선생님들 보니까 수학 선생님 다 로테이션인 것 같아. 오치원 선생님도 원래 여기 딱 저를 간 거잖아. 자, 딱딱한 거 같은데. 나도 축전 지트에서 벗어나고 싶어. 왜냐면 내가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다 그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어려워해. 원장님도 어려워해. 근데 원장님보다 나이가 많거든. 아 진짜요? 원장님 81년생이거든. 그래서 내 나이가 맞는 대로 가야지. 수지부터 가자. 수지가 훨씬 깨끗하잖아. 뾰약하잖아. 그치? 완전 느낌이 다르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온 결합은 말 그대로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하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뭐 하는 거야? 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에요. 알지? 금속하고 비금속.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금속은 몇 쪽이니까?
1족, 2족, 13족에 있는 누구만 생각하면 되니까 알루미늄까지 생각하면 되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고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인데 보통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이온 결합을 표현할 때 이온 결합이 14족, 15족은 이온 결합 자체를 안 해. 거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비금속에 있는 뭐다? 16 몇 족이 17족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면서 결합하는 거죠. 이 수능 문제도 15족이 결부돼서 이온 결합하는 경우가 거의 나오질 않지. 그렇게 되고 이제 비금속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건 이제 비금속하고 비금속들이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족의 누구? 수소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17족 원소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게 공유결합. 그래서 어떤 화학식을 딱 보잖아. 그럼 화학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금방 뭐야? 금방 구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물론 화학인데 예외는 있어. 알았지? 예외는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온 결합이라면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 금속이 무조건 식에 들어가 있어. 근데 공유 결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는 뭐가 안 들어가 있다. 금속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구분하는 제일 큰 방법이죠. 공생이지. 근데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우리가 어떤 화학식을 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써서 표현하기 때문에 몇 대 몇의 결합의 비율로 뭐 하는 거야? 달라붙어야 돼. 알았죠? 몇 대 몇의 결합의 비율로 달라붙기 때문에 그 몇 대 몇의 비율로 달라붙는 거를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딱 봤을 때 그 표현을 잘 해야지만 뒤에 뭐 이제 화원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온 결합할 때 이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써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1족, 2족, 13족. 1족의 대표적인 건 나트륨, 2족의 대표적인 건 마그네슘, 13족의 대표적인 건 알루미늄. 그럼 1족, 2족, 13족이니까 1 플러스, 그 다음에 2 플러스, 그 다음에 3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얘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된다는 걸 식으로 써볼게, 식으로 써보면 NA 뭐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뭐한다? 하나 잃어버릴게. 그래서 화학식은 뭘 쓰지 않는다? 음수를 쓰는 게 아니야. 원래는 잃어버릴 때 여기다 뭘 해야 돼? 빼기 해야 되는데 넘겨서 양수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 잃어버리면서 2-가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알루미늄이 전자를 3개 잃어버려서 3 플러스가 된다. 그럼 얘네들이 전자를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모아요. 잃어버리면 얘는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6쪽의 산소와 17쪽의 플로린이 있으면 얘는 전자를 2개 얻어서 산화이온이 됩니다.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플로린과 이온이 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원래 이건 이제 있는 법칙이에요. 전하량 모델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거여서 반드시 얘가 잃어버리는 전자의 개수랑 얘가 얻는 거의 전자의 개수가 뭐야 돼? 똑같아요. 알았지? 잃는 거하고 얻는 거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조하고 16조하고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전하량이 1 플러스고 얘는 전하량이 얼마니까? 2 마이너스잖아. 그럼 양이온이 전하량이 1 플러스, 음이온의 전하량이 2 마이너스면 얘는 결합할 때 어떻게 해야 돼? 2대 1로 해야지 전하량이 조절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우리가 쓰는 과정에서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을 쓰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전자수랑 얻는 거의 전자수의 균형을 반드시 뭐한다? 맞춰줘야지 정확한 화학식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빠르게 연습해 볼게. 빠르게 연습해 그냥 빠르게 써볼게. 자, 1쪽이니까 머릿속에 뭐 하면 돼? 1 플러스 1 플러스 2족이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 13족이니까 3 플러스 3 플러스. 승민 진짜 잘 살리냐?
3족제니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전하량이 1대 몇이니까? 1대 2니까 결합은 2대 이렇게. 그럼 얘는 전하량이 1대 2니까 결합은 1대. 얘는 전하량이 2대 2니까 결합은 1대. 얘는 전하량이 2대 2니까 결합은 1대. 얘는 전하량이 3대 2니까 결합은 2대 3. 얘는 전하량이 3대 2니까 결합은 1대 3. 자, 이렇게 결합하는 비율이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볼게. 이거 보면 1족 17조니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아까 뭐가 있어? NaCl이거든. 그럼 NaCl이라고 하는 건 Na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하나가 결합한 게 뭐야? 절대 아니야. 아니, Na 플러스 하나랑 Cl 마이너스 하나 다 결합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완전한 독립적인 입자가 딱 돼서 걔네들이 뭉쳐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NaCl이라는 걸 치면 Na 플러스가 있잖아. 그럼 Na 플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3차원으로 시마가 여기 둘러싸고 있어. 그럼 다시 또 누굴 기준했을 때 다시 이 Cl 마이너스 기준일 때 누가 Na 플러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러면 Na 하나를 Cl 6개, Cl 마이너스 하나를 Na 플러스 6개. 그럼 결국은 몇 대 몇인 거예요? 6대 6인 거지.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면 몇 대 몇이다? 1대 6. 맞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면 안 돼. 분자라고 부르면. 분자는 반드시 물처럼 이렇게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성질을 갖는 독립적인 입자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온 결합은 그런 성향이 없다. 됐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표시해서 식으로 쓸 수 있구나라고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화원을 해보면 실제로 화원이 개념이 매우 뭐하냐면 쉽거든. 개념이 쉬우니까 문제가 이상한 거야. 그렇지? 개념이 어려우면 문제가 뭐야? 쉬워.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개념 어려운 걸 문제를 막 꾸면 더 이상하지. 근데 화원이 개념이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가 이상하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결합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유 결합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이 써 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공유 결합이라는 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한대. 그럼 전자쌍인데 보통 우리는 쌍이라고 하면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이제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이게 가능한 게 한 쌍 공유할 수 있어. 한 쌍. 그러니까 2개를 공유하던가 아니면 2쌍 공유하든가 아니면 3쌍 공유하든가 아니면 4쌍 공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총 몇 개까지 공유가 되는 거야? 8개까지. 그러면 5쌍, 6쌍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할 때 5쌍 공유하거나 6쌍 공유하는 경우도 뭐야? 있어. 근데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뭐하다? 없거든? 근데 논술 나와요. 예를 들면 연대 논술을 보고 싶다? 나오지. 아마 니네 때까지부터 연대는 과학 논술을 하지 싶어. 고등학교 이제 다 없어졌어. 그렇지? 진짜 싹 다 없어졌어. 그때 얘기했지만 그냥 나중에 고3 때 연대 논술은 그냥 예의상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연대 써서 떨어졌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쌍을 뭐해서 전자쌍을 공유해서 뭐 하는 거야?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면 그럼 전자를 이제 공유해야 되는데 그 공유를 몇 개 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알았지? 공유를 몇 개 하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유결합하는 놈은 이거 좀 이따 해보고 이걸 놓고 봤을 때 14, 15, 16, 17쪽이라는 원소가 있었을 때 얘네들이 공유결합에 몇 개의 전자가 참여하냐라는 거를 지금 여기 표현해 놨거든.
그래서 여기 쓰인 것처럼 공유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는 원자가 전자인데 그 원자가 전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몇 개가 공유결합에 참여하냐는데 8 빼기 조개 1의 자릿수만큼을 공유해야 돼. 알지? 8 빼기 조개 1의 자릿수. 그럼 얘는 8 빼기 조개 1의 자릿수라는 건 뭐야? 4개. 그러니까 14족에 속하는 탄소는 공유결합의 전자를 4개를 참여시킨다. 자, 그 다음에 15족을 생각하면 15족은 8 빼기 조개 1의 자릿수라니까 몇이야? 3이야. 3. 그럼 15족의 질소가 있는데 15족의 질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5개 중에 3개만 뭐한다?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그럼 나머지 2개는 뭐 하는 거야? 참여 안 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16족 원소는 2개, 17족 원소는 하나만 참여. 그래서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뭐가 있으면 플로린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공유결합에 몇 개 참여하고 공유결합에 몇 개 참여하고 공유결합에 몇 개 참여하고 공유결합에 몇 개 참여하는 걸 정리해 놓은 놈이 있어. 알았죠? 그래서 화학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여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예요. 루이스. 그래서 루이스라는 사람이 공유결합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찍은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전자 점식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결합을 매우 뭐하게 쉽게 딱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유결합을 매우 쉽게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각 족에 속하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모두 찍어놨다. 지금 점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우리는 지금 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금속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거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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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 얘네들이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어차피 얘하고 같은 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성이 얘하고 뭐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공유결합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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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하면 되냐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플러스 수소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공유결합도 뭐다? HCNOF에서 다 끝나. 알지? 이걸 벗어나는 애들은 내진 않아. 그래서 총 5개 원소를 갖고 뭐한다? 공유결합을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잘 보면은 여기 족에 속하는 원자과 전자를 모두 찍어놨어. 지금 점으로 찍어놨어. 근데 점으로 찍을 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의 특징을 잘 보면 몇 개까지는 홀수로 찍어놓은 거야? 4개까지는 홀수 찍어놨어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딱 나오잖아. 하나의 원소가 딱 나오면 그 하나의 원소를 기준했을 때 전자를 모두 찍는데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이렇게 찍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될 때까지는 다 하나씩만 찍는 거야. 그리고 이제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5개가 있잖아. 5개 있으니까 4개를 홀수로 찍은 다음에 5개부터는 뭘 하나 만드냐면 짝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럼 이렇게 짝수를 만들면 여기 보이는 이렇게 이미 뭐가 지어져 있어. 짝이 지어져 있잖아.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예요 라고 해서 비공유 전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오는 개념, 화원에서는 나오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탄소는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4개. 그래서 그 다음에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은 하나.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부터 해볼게요. 얘부터. 플로린부터 생각해보면 플로린이 1, 2, 3, 4, 다 6개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건데
하나가 뭐 할 수 있냐면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 다시 또 플로린이 있으면 플로린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데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원자의 플로린이 요 전자 하나씩을 서로 뭐하게 되면 공유하면 둘 다 몇 개가 돼? 그래서 공유결합.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공유하는. 일종의 수학으로 치면 얘네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 사이에 교집합이 되는 전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돼. 알지? 그래서 결국은 플로린은 요 플로린하고 요 플로린이 서로 간에 전자를 한 개씩을 공유한다. 다른 말하면 전자를 몇 쌍? 한 쌍을 공유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딱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단일 결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잖아. 단일 결합을 하면 이런 것들은 선 하나로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서 뭐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단일 결합. 그럼 그 옆에 있는 자 똑같은 논리를 생각하면 그 옆에는 누가 있으니까 산소가 있지.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는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다?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두 개니까 얘는 선을 몇 개 그리면 돼? 선을 두 개 그리면. 그럼 선을 두 개 그리면 되는데 이게 이 선 두 개가 단일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보통 우리가 화학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불러요. 다중결합이라고 부르고 정확한 명칭은 이중결합이에요. 알지? 그래서 이건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뭐야? 그냥 이름이 다중결합 혹은 이중결합. 왜 이름이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어차피 1학년 때 일반 화학을 다 할 텐데 일반 화학을 배우면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얘하고 얘가 왜 다른지 설명이 나와. 알았지? 근데 이제 특히 통합과학 시험 볼 때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떤 학교는 어떻게 물어보겠어? 단일 결합이 두 개다.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무슨 결합? 그냥 다중결합. 뭐 그냥 이중결합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하면 그 옆에 누가 있으면 질소가 있잖아. 질소가 있으니까 질소와 질소는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얘는 몇 개? 세 개 선을 그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다중결합이다라고 부르고 만약에 굳이 명칭을 하면 몇 중결합? 3중결합. 근데 뭐는 안 되냐면 탄소는 그렇게 치면은 뭐 해야 돼? 4중결합 해야 되잖아. 그럼 4중결합하면 원자하고 원자 사이 전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결합은 없어요. 그래서 화학 결합은 이렇게 사이에 할 수 있는 결합의 최대 맥시멈은 얼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중결합까지. 그렇죠, 3중결합. 대학교 가면 4중결합을 배워요? 없어. 알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한 게 다 이해됐잖아. 지금 설명한 게 다 이해됐으면 내가 뭐 아이들한테 항상 건학지 예전 배울 때 얘기했는데 이거 제일 유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요 레고 병신손이에요. 알았지? 레고 갖고 있는 얘네는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상황을 봤을 때 얘네를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 레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 손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손이 몇 개? 4개. 얘는 손이 몇 개? 얘는 3개. 얘는 손이 2개. 얘는 손이 몇 개? 하나. 그럼 수소도 손이 몇 개야? 전자 하나 있으니까 하나.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레고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손을 이렇게 서로 딱 잡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공유결합 한 쌍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죠. 응.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됐어. 그게 이해가 됐으면 자 빠르게 예를 해볼게요. 자 빠르게 예를 해보면 자 HCn이다. 그럼 HCn이면 자 여기 써볼게. 자 얘는 손이 하나, 얘는 손이 4개, 얘는 손이 3개. 알았지? 누가
가운데 있어야 돼. 탄소가 손이 4개 있으니까, 그지? 그럼 탄소를 가운데 두고 질소랑 손 몇 개 잡고 3개 잡고 수소랑 손 몇 개 잡고 하나 잡으면 HCN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시화나 수소라고 해서 먹으면 뒤지죠. 독극물. 미토콘드리아 세포 못하게 하는 완전 무서워. 사양의 주성분이셔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 피 쏟으면서 죽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산소니까 손이 몇 개? 2개. 플로어니까 손이 몇 개? 하나. 그럼 손이 2대 1이잖아. 그럼 결합은? 손이 2대 1이니까 결합은 1대. 그죠? 그러니까 1대니까 5의 F의 F. 물론 이제 비공유 전화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략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게 거의 모든 수능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 더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해되지? 산소가 손 2개 있으니까 손 2개 잡고 2개 잡고 플로링 손 하나 있으니까 손 하나. 그래서 O2F2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약간 안 익숙해 보이잖아. 근데 중학교 때 이미 이 새끼하고 똑같은 애를 4번으로 배웠어. 왜냐면 4번에 보면 H하고 오잖아. 그러면 H가 손이 하나고 산소가 손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물. 그러면 물하고 비슷한 새끼인데 이름 다른 애입니다. 과산화수. 그지? 그래서 과산화수가 O와 H와 H. 여기 H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NF. 그럼 질소는 손이 3개, 플로린 손이 몇 개? 하나. 그럼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데 1대 3. 그럼 1대 3으로 결합하니까 뭐야? N에 F에 F. 요렇게. 자, 근데 이거 확장이 가능해요. 왜냐면 질소가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플로린이 몇 개 더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플로린 몇 개 더 있어요. 세 개요, 세 개. 두 개요, 두 개. 네 개요, 네 개. 4개. 그죠? 이렇게 있으면 F에 N2F. 그럼 이렇게 하면 그렇지, 2개. 손의 개수만 만족하고 N2F. 그래서 수능에서는 요거를 뭐 하는 거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지만 2종류지만 결합하는 거의 개수의 비가 뭐야? 개수의 비가 다른 애들.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이 세 개를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 쓴 거는 인황염소인데 이걸 선생님이 집어넣은 건 인황염소는 외우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은 족인 질소, 산소보다 플로린으로 그냥 바꿔 생각하는 뜻이야. 알았죠? 같은 족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소가 인이랑 똑같으니까 손 3개, 손 2개, 손 하나. 그럼 중심에 누가 있으면 돼? 중심. 손 제일 많은 거. 그지? 인이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손 몇 개, 그러니까 손하고 손 몇 개 잡고, 2개 잡고, 염소하고 손 하나 잡고. 됐죠? 그래서 실제로 NOF를 딱 요 구조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6번 CO 하니까 뭐야? CO 손이 4개, 2개. 그럼 결합은 몇 대면? 결합은 1대1. 그지? 1대1.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가 있다? C에 5에 5에서 이산화탄소. 근데 이거 말고도 얘도 있거든. 일산화탄소.
근데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현행 알고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일산은 3중결합이거든. 그럼 지금 배운 걸 할 때 산소는 2중결합하기 못하고 탄소는 반드시 4중결합을 해야 되잖아. 결합을 4개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벗어나기 때문에 어디 안 내는 거야. 순위 안 내. 알지? 그 내신은 낼 수 있어. 선생님이 알려줬어. 알지? 이런 결합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근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끝이야. CO2가 끝이야. 그래서 지금 설명이 그래서 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한 이 공유 결합을 하는 놈들만 뭐라고 불러야 돼? 분자라고 불러요. 알았지?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하는 놈들만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죠? 무슨 말 이해되냐 얘들아? 됐어. 다 했어. 2분. 오 좋다. 1시간 반만 끝낸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 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저번 시간에 요점 프린트 있잖아. 혹시 이제 저번 시간에 좀 프린트 갖고 왔니? 넌 안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양적 관계를 하는데 얘들아 졸라 어려워요. 그치 너네 여기 어렵지.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이제 고2에 올라갈 때 화학에 여기 1단원 하고 그만둬. 화학이 아니네,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하고 그만둔 단원이기 때문에 이상해. 몇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응? 몇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1, 4. 1단원 4. 그래서 1단원이 화학 방식 양적 관계고 4단원에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이 있어. 근데 산염기 중화반응은 통합과학이거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시험 문제 낼 때 다 화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반드시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 화원 수준까지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리 스케줄 상이 뭐야? 있어. 잠깐만 기다려. 끊었어? 어차피 이제 옮겨야 되니까 가위할까? 가위 지금 잘 따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C2 됐어 C2.
GT에서 가장 뚱뚱스랑 GT에서 가장 마른 쌤이 단일 붙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부담이 됐어요. 교재 개념을 써 진짜. 개념 플러스 하고 학원 교재 있다 나 아직 안 정보 안 했어. 그러면 다 다음 주부터. 난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학교가 구성중인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쭉 내려갈 수 있는데 구성중마저 밀려가지고 좀 먼데 되면 참 이사라는 거. 이번에 왜 그러냐? 아주 되게 재밌어. 제품 이제 중요. 중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원을 할게요. 이 앞에는 했지 저번에. 안 했냐? 했어요. 그렇죠. 우리 넘어가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화학식 양과 몰이야. 화학식 양과 몰인데 일단 여기 써 있는 화학식 양이라는 거는 화학식 플러스 양이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뭐가 있는데? 화학에서는 화학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화학식이라는 걸 뭘로 나타내는 걸로 나타냅니다. 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써있냐면 몰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이 몰이라는 거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묶음이라는 거의 단위. 뭐 안 쓰는 표현인데 연필 한 타스, 뭐 요새 연필 쓰는 사람 없죠. 연필 한 타스 몇 개야? 뭐 12개. 계란 한 판 하면 몇 개야? 아니지. 없지. 요즘 계란 한 판 되게 애매하잖아. 뭐 12개짜리도 있고 막 많잖아. 그치? 뭐 마늘 한 점 하면 마늘 100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맨날 수업할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도 애들이 어디 가서 마늘 한 점을 사기래 연필 한 탓을 사기래 그런 개념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몰이라는 건 이제 뭔가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그냥 묶음을 딱 정해놔서 1몰 하면 몇 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첫 단원이 1단원이 뭐 물리변화 화학변화 그 화학 반응식 막 나오잖아. 그때 배우는 거를 생각하고 여기 접근하면 안 돼요. 까먹었으면 좋죠. 차라리 까먹는 게 나아. 그때 배우는 거와 1도 관련이 없고 그게 하나 또 뭐야? 하나 또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중학교 과학은 안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중학교 과학 뭐 배운다고 해서 거기 뭐 애들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쌤은 안 헷갈려요? 고등학교 부대끼라고 중3 과목을 가르치고 헷갈리지. 쌤도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니까. 작년에 처음에 그 GT가 내려가면서 맨날 물어봤잖아. 어디 뭘 배웠니?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뭘 배웠니 물어보면은 몰라요. 뭐까지 했어요? 라고 다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학교 가도 어느 학교는 가르쳐, 어느 학교 안 가르쳐 막 이런 게 되게 심하니까 이상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화학 식량과 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먼저 해야 돼. 화학식을 정리해야 돼. 화학식.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화학식이 몇 개가 있다? 세 개, 세 개. 화학식 모두 있고 분자식, 실험식, 구조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면 말 그대로 이제 분자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뭐로 표현하는 거야?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아까 분자는 뭐 하는 애들만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동위결합하는 놈들만 분자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아세트산이라고 있는 놈이 분자 뭐로 표현했더니 분자식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탄소 몇 개랑 탄소 2개랑 수소 4개랑 산소 몇 개? 산소 2개가 결합해 있는 물질을 아세트산에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분자식이라는 게 불러. 알았지? 그러면 자,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분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분자식이라는 거는 분자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모든 개수를 뭐야? 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분자는 탄소 2개와 수소 4개와
탄소 2개가 결합돼 있어. 이렇게. 자, 근데 그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실험식이라는 게 있는데 실험식이라는 거는 어떤 놈이 있었을 때 어떤 뭐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질을 구성하는 뭐 입자들이 있었을 때 그 입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쓰는 게 실험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둘 하나 둘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간단하게 쓰니까 뭐야? CH2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이건 없는 개념이니까 없는 개념이라는 건 요새 개정이 되면서 분자식 실험식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어. 근데 선생님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보통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무슨 식을 안 쓴다? 실험식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넣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지구상에는 뭐로 존재하지 않는 놈들이 있어? 뭐로 존재하지 않는 놈?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놈들이 있잖아.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놈들은 분자식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걔네는 무슨 식으로밖에 못 써진다? 걔네는 실험식으로밖에 못 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이거 무슨 결합이 있어? 이온 결합 물질 있잖아.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식을 못 써? 분자식을 못 쓰고 대신에 이온 결합 물질 아까 설명할 때 아까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어? 6대 6으로 결합했잖아. 그럼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야. 제일 간단하게 나타내는 1대 1이니까 실험식으로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실험식은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놈들은 다 뭐야? 다 실험식으로 쓴다. 그냥 그 느낌만 있으면 돼. 그렇지? 분자가 아닌 애들은 자, 실험식으로만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구조식이 있죠. 구조식. 구조식이라는 건 분자로 존재하는 놈이 있었을 때 그 분자로 존재하는 놈이 어떤 식으로 화학 결합을 했는지를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뭐로 표현한 거야? 서로 손잡는 손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해서 탄소가 손을 4개, 탄소가 손을 4개, 산소가 손을 2개, 산소가 손을 2개, 수소가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이제 그거 표현하는 게 구조식이지. 근데 이게 잘 보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보면 C2에 H4에 O2로 뭐 해도 되는데 써도 되는데 구조식으로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 실제로 탄소 2개랑 수소 4개랑 산소 2개를 갖는 놈을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놈 말고 또 다른 놈을 뭐야? 또 다른 놈을 또 그릴 수 있어. 또 다른 놈을 또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탄소 2개랑 수소 4개랑 산소 2개로 생긴 놈을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막 결합을 해서 표현하면 또 다른 형태를 우리가 뭐한다? 또 다른 형태를 그려낼 수 있는 거지. 한 번만 그려요. 머리를 잘 굴려.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다르게 그릴 수 있는. 생각났냐? 네, 그냥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 여기에. 자, 이렇게 했다고 쳐. 다르지? 그잖아. 결합한 형태가 다르잖아. 근데 결합수나 이런 것들은 다 뭐한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소 2개랑 수소 4개랑 산소 2개 있는 물질은 얘도 그릴 수 있지 않나? 얘도 그릴 수 있는데 이 두 물질이 성질이 뭐하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뭐야? 이렇게 쓰면 이건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구조식을 그리면 아 얘는 아세트산, 얘는 뭐 포름산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조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돼? 근데 어차피 구조식은 구조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곧 해야 될 거는 화학식 플러스 뭐를 나타내냐면 양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데 화학식 양의 구조식 양이라는 개념이 뭐야? 없어요.
어차피 결합한 구조를 보여주니까 구조식량이라는 개념 없고 대신에 뭐는 있겠어? 대신에 뭐는 있어? 분자식을 뭐로 나타낸다? 양으로 나타낸다. 그럼 분자식을 양으로 나타내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분자 양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실험식을 뭐로 나타내니까 양으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실험식 양 이렇게 되거든? 알았지? 실험식을 양으로 내면 실험식 양인데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실험식이라는 표현을 뭐하지 않는다?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책을 바꾼 생길 때려야 돼. 근데 이 실험식 양이라는 건 어디 범주에 들어가는 거야? 화학식량 안에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정이 된 다음에 그냥 이름이 뭘로 바뀌어서 화학식량으로 바뀌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실험식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화학식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학식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화학식량이어서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이 화학식량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배울 때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건 분자는 보통 원자들이 무슨 결합하니까 공유 결합하는 거잖아. 그럼 원자들이 공유 결합하니까 예를 들면 H2O라는 게 있어. 그럼 이 H2O라는 게 분자식인데 그걸 보다 내가 양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뭘 먼저 알아야 돼? 양을 알아야 돼. 알았지?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양을 안 다음에 그 원자의 양을 다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분자량이 돼. 자, 그 다음에 실험식 양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Na 뭐였어? Cl이잖아. 그럼 NaCl이면 얘네는 얘가 전자를 잃으면 그 전자를 얘가 얼마만큼을 뭐야? 가져가지. 그래서 어차피 얘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뭘로 나타내고 싶으면 양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얘 원자의 양이랑 얘 원자의 양을 뭐야? 더하면 실험식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식 양이라는 분자량이나 실험식 양이라는 이런 양을 표현하려면 결국 누구만 알면 끝인 거야? 원자량만 알면 끝이야. 알았죠? 원자량만 알면 얘네들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잠깐 쉴게요.